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최정예 군부대 군인들과 각계 장교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군인들이 보인 행동에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세계 강대국들의 고위 장교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며 심지어 한국 군인들을 향해 일동 거수경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전 세계 군 관계자들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날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몬드 스털링입니다. 저는 미국 육군에서 대령으로 거의 20년 동안 복무해 왔어요. 매일 아침 제 사무실 벽에 걸린 훈장들과 사진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것들은 제가 싸웠던 모든 장소와 승리했던 전투들을 떠올리게 해주죠. 오늘은 중요한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군복을 바로 잡고 있었죠. 금색 단추들이 불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서구 군사력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우리의 훈련, 무기, 전술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죠. 내일은 국제 군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갈 예정이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곳에서 자국의 군사 기술을 선보일 텐데요. 뭔가 새롭거나 인상적인 것을 볼 거라곤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시아 군대는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만 하는데 결코 우리만큼 잘하지는 못한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제 보좌관인 피터슨 중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여행에 관한 서류들을 들고 있었죠. 대령님, 한국행 비행기가 4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한국 군 관계자가 공항에서 대령님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가 알려주고 있었어요.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또 다른 지루한 행사일 뿐이야, 제가 말했어요. 분명 아시아 군대가 우리 방식을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 피터스는 약간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일정표를 보니 둘째 날에 한국 특수부대 시범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창의성 없는 모방일 뿐이야. 저는 서류 가방을 소리나게 닫으며 대답했어요. 이번 주를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 착륙할 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작은 별처럼 퍼져 있었죠. 벌써 귀국해서 쓸 보고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다 비슷해요. 화려한 만찬, 평범한 시범에 대한 예의 바른 박수, 그리고 모두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감추는 조심스러운 말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은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화려한 조명이 정성스럽게 배치된 테이블 위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죠. 여러 나라의 군 지도자들이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황이라는 이름의 중국 대위와 니콜라이라는 러시아 대령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 부대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털링 대령님은 지루하시죠? 황이 눈빛은 차가운 채로 미소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어차피 서구 전술만 따라하고 있잖아요.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를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70년 전 우리가 여기서 싸웠을 때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었죠. 속으로는 그들에게 동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한국군이 그저 미군의 조력자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필요하긴 하지만 특별하진 않다고요. 밤이 깊어가면서 다른 장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제 머릿속은 내일 일정에 가 있었어요. 똑같은 발표들, 열심히 연습했지만 인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보고, 판단하고, 보고하기 위해 여기 왔을 뿐이었어요. 더 이상은 없었죠. 제 세계관은 고정되어 있고 확고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내일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살았던 세계, 서구 군대가 항상 우월하다고 여겼던 그 세계가 곧 무너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군사 행사가 열리는 대형 전시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거대한 공간은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색상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들은 무리를 지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들이 공간을 채우며 끊임없는 웅성거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앞쪽 줄에서는 몇몇 나이 든 남성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죠.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싸웠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피터슨 중위가 오늘의 프로그램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그것을 살펴보는 동안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리고 있었죠. 대령님, 한국 특수부대 시범이 30분 후에 있습니다. 그가 알려주고 있었어요. 별 관심 없이 종이를 힐끗 보았죠. 우리에게서 바뀐 것들만 보여줄 텐데 뭘. 하지만 종이에서 뭔가가 제 눈길을 끌고 있었어요. 메인 시범 전에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어떤 의식이 있을 예정이었죠. 표현하진 않았지만 작은 호기심이 일고 있었습니다. 방 조명이 어두워지자 자리에 편안히 앉았어요. 의자는 딱딱하고 불편했지만 이전에도 수많은 군사 시범을 지켜봐 왔기에 익숙했죠. 이번 것도 다른 모든 시범과 마찬가지일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동작이지만 새롭거나 창의적인 건 없을 거라고요. 무대는 꽤 오랫동안 비어있는 것 같았죠. 그 침묵이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등장했어요. 한국 특수부대 군인들이 민제욱 대위의 인솔하에 무대로 행진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이 바로 눈에 띄었어요. 이 군인들은 화려한 장비나 멋진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죠. 실제 전투에서 필요한 것들만 갖춘 간단한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전투 동작을 시작하는 대신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동시에 무릎을 꿇었죠. 그들은 앞줄에 앉아있는 노년의 참전 용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움직임이 너무나 완벽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1000번이나 연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는데 그냥 평범한 사진들이 아니었죠. 한국전쟁의 단장의 능선 전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덮인 제복을 입은 부상당한 군인들이 언덕에 앉아있고 고통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죠. 단장의 능선 1만 7천 명의 목숨을 잃다. 목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삼킬 수 없는 답답함 같은 것이었죠.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무기나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 않았어요. 존경을 표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죠. 민대위가 앞으로 나서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강했지만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을 기립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힘은 단순히 훈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싸우는지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갑자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군사적 우수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제 생각에 좋은 군인이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었죠. 의식이나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대위가 모든 나라의 참전 용사들에게 일어서 달라고 요청했어요. 미국인, 영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 나이 든 남성들이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적들이 이제는 함께 서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이들도 있었어요. 방 안은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야. 내가 보는 것을 무시하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 실제 시범이 시작되자 더 이상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작은 손짓과 눈빛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서구 방식의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새롭고 다른 무언가였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작들을 머릿속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 일부는 그들의 기술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제가 항상 믿어왔던 서구 군사력이 최고라는 생각을 확인받고 싶었죠.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훈련을 위해 많이 연습했을 뿐이야 피터슨 중위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실제 전투에서는 어떨지 봐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더 이상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었어요. 뭔가가 저에게 군사력의 우수성에 대한 제 생각을 재고하라고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건 제 전체 경력 동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으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였죠. 완벽한 조화로 무대를 가로지르는 한국 군인들을 지켜보면서 두 방향으로 끌리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예전의 믿음을 고수하고 싶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부분은 군사력에 대한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조용한 전시장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벽을 따라 유리 케이스들이 놓여 있었는데 한국전쟁의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두운 얼룩이 묻은 찢어진 군복, 예전에 군인들의 목에 걸려있던 금속 인식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이 쓴 편지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물건은 오래전 이곳에서 싸우고 고통받았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소박한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약간 절뚝거리며 걸으며 나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죠. 깊은 주름이 그의 긴 세월을 지도처럼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어서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었어요. 박 장군입니다. 그가 또렷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군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시범은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장군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지혜롭고 친절했지만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죠. 스털링 대령님, 오늘 아침에 뭔가 놀라운 것을 보셨군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의 차분한 존재감에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대단한 기술을 보여줬어요.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왜 그 의식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군사적 우수성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지 노병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 장군이 한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벽에 걸린 큰 사진을 가리켰죠. 1950년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건물들은 먼지로 무너져 있었고 거리에는 더러운 음식들을 손에 든 두려움에 찬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령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왜 군인은 계속 싸울까요? 모든 것이 도망가라고 할 때 왜 군인은 버티고 서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훈련, 규율, 명령에 따라야 하니까요. 박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군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억과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키는지 이해하는 것이죠. 그는 강조하듯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군인들은 메달을 따거나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훈련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죠. 그가 사진 속 파괴된 도시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이 자신의 전투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는 영광이나 승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고통받은 군인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그는 적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친절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의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세요.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박 장군을 따라 주요 전시장에서 떨어진 작은 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안에는 민대위와 몇몇 한국 특수부대 군인들이 여러 나라의 참전 용사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그들은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웃으며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마치 가족 모임처럼 따뜻하고 친밀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의 미국 참전 용사가 우리를 발견했어요. 박 장군. 그리고 스털링 대령님이시군요. 그가 약간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했죠. 윌리엄 브라이언트 지휘관이었어요. 그는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이곳에서 싸웠던 분이었죠. 민대위가 테이블에 자리를 권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주로 듣기만 했어요. 참전 용사들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역사책에 나오는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 용기, 우정, 그리고 상실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이었죠. 한국 군인들은 완전히 집중하여 듣고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이 전투들을 깊이 연구했음을 보여주는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특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다른 세대의 군인들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이었죠. 한국 특수부대는 단지 군사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싸웠던 이들의 기억을 마치 자신의 기억인 것처럼 간직하고 있었죠.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브라이언트 지휘관이 부드럽게 제 팔을 잡았어요. 그의 눈은 맑고 직설적이었죠. 스털링 대령,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겪은 일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힘이죠. 그의 말이 저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죠. 20년 동안 제가 지니고 있던 절대적인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과 함께 메인 홀로 걸어가면서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생각들에 열려있게 되었죠. 제가 최고와 차선의 군사력 사이에 그어놓은 엄격한 경계선이 이제는 덜 명확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박 장군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그 절은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본질을 형성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 나라에서는 최고의 기술과 전술을 갖추는 데 집중해요.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죠. 아마도 두 접근 방식 모두 가치가 있을 겁니다. 박 장군이 말했어요. 군인에게는 싸움의 방법과 이유가 모두 필요하니까요. 박 장군의 말을 들은 저는 여태 제가 생각해왔던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조금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눈으로 오후 시범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술적인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죠. 군인들의 움직임과 그 뒤에 있는 더 깊은 목적 사이의 연결을 찾고 있었어요. 군사적 우수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죠. 단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전투가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 장군은 제게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는 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전시장의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더 많은 군사시범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팀들이 차례대로 그들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죠. 각 그룹은 정확한 움직임과 첨단 장비를 사용하며 잘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거나 조준이 얼마나 정확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짧은 휴식 시간에 중국의 황 대위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죠. 오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훈련 시범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 솔직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대답했어요.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봤습니다. 황 대위가 약간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현대전쟁은 더 좋은 무기와 더 많은 군인으로 승리하는 법이죠. 그들이 말하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제 예전 사고방식과 일치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동의했을 거예요. 이제는 달리 생각하고 있었죠. 아마도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왜 싸우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군인들은 그 총알 아래에서 더 오래 버틸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대령이 우리 대화에 합류하고 있었어요. 그의 진지한 얼굴은 그도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승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가 말했어요. 저렇게 기억이나 명예에 대해 논의하지 않죠. 더 많은 장교들이 우리 그룹에 합류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제 새로운 생각에 동의하며 제 변화하는 관점에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강하게 반대하며 어려운 질문들로 제 새로운 생각을 시험하고 있었죠. 저는 오래된 믿음과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것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우수성은 의식이 아니라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 지휘관이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군인들에게 그런 결과를 이루도록 동기를 부여할까요? 프랑스 장교가 물었죠. 이 대화는 마치 시험과 같았어요. 각 질문이 제가 정말로 믿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죠.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중에 민 대위를 찾고 있었어요. 방 건너편에서 그의 팀과 이야기하는 그를 발견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란 듯 했지만 존경스러운 고개 끄덕임으로 저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훈련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긴장되는 느낌으로 말했어요. 민대위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앉아주세요. 다음 1시간 동안 민대위와 그의 팀이 그들의 훈련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저를 매료시킨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그들은 단지 전투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서 그것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단지 전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술을 사용했던 군인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었죠. 그때 젊은 하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치러왔던 전투를 생각하고 기리며 매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말이죠. 이 한국 군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점점 더 군인으로서의 이들의 생각이 궁금해지고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었죠. 그날 밤 늦게 박 장군이 전시장 박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실내의 따뜻함 이후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머리 위로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어 보이는군요. 제가 그의 옆에 앉자 그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제 경력 내내 저는 군부대를 숫자로 판단해왔어요. 사격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맞히는지요. 과거를 기억하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박 장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생각하며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잘못된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대답은 처음에는 저를 실망시켰어요. 명확한 해결책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호텔 방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폐를 채우는 동안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저는 책상 위에 제 노트를 펼쳐놓고 오늘 적은 모든 것을 읽어보고 있었어요. 한국군의 기술적 능력은 뛰어났어요. 그것은 제 전문적인 평가에서 분명했죠. 하지만 군사적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역사적인 기억에서 오는 그들의 신성한 의무감은 여태까지의 제 기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죠. 제 직업적 삶의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가지를 믿은 후에 군사적 우수성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모든 시간 동안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변화하고 있었죠. 오래된 생각들이 시험받고 있었어요. 새로운 동맹들이 저에게 다르게 보도록 도와주고 있었고, 일부 오래된 믿음들은 제가 극복해야 할 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행사의 마지막 날이에요. 어떤 새로운 시험들이 찾아올지,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했죠. 창에서 돌아서서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했지만 이전처럼 그것들이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죠. 때로는 먼저 움직였을 때 답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군사 행사의 마지막 날이 밝은 햇살과 맑은 파란 하늘과 함께 찾아왔어요. 오늘은 이전 날들과 달랐습니다. 개별 시범 대신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게 될 예정이었죠. 그들은 가상의 인질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였어요. 한국 팀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피터슨 중위에게 말했어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빠르게 준비해주고 있었죠. 훈련 지역은 건물, 거리, 숨을 곳이 있는 작은 마을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서 있었죠. 한국 팀은 미국과 중국 군인들과 같은 조에 배치되었어요. 보통은 함께 훈련하지 않는 그룹들이었죠. 연습이 시작되자 저는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훈련을 받았음에도 함께 일해야 했죠. 제가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민대위와 한국 군인들은 다른 팀들 사이의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도 번역하고 있었죠. 미국 군인들이 중국 군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신호를 사용할 때 한국인들이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것은 연습의 일부였지만 혼란을 만들어냈죠.
일부 팀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부대는 즉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재조직하며 새로운 계획을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죠. 그들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더 깊은 목적을 이해하고 있어. 연습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폐회식에서 저는 예상치 못하게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모두가 제가 중요한 말을 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군 지도자들 앞에 서서 저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했을 안전하고 지루한 연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관중 속의 박 장군과 민대위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군사적 우수성이 최고의 기술과 가장 발전된 전술을 갖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서구 군사력이 다른 모든 이들이 복사하려 노력하는 금빛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방이 매우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제가 말할 것이라 예상한 내용이 아니었죠. 저는 한국에서 한국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단지 훈련이 아니라 왜 싸우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힘을 얻는 군인들을 봤어요. 저는 규칙과 절차보다 더 깊은 것에서 자라난 전술적 우수성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에 참전 용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용감한 분들은 군 복무가 어느 나라가 최고인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왜 그 보호가 중요한지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말을 마치자 브라이언트 지휘관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황 대위와 니콜라이 대령이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방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의 바른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였죠. 행사가 끝난 후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의 참전 용사와 군인들이 함께 모이고 있었죠. 그들은 계급이나 국적을 걱정하지 않고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대화에 초대하며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이 군중 속에서 저를 찾아냈어요. 오늘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령님. 모두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죠. 20년 동안 믿어온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그는 친절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 군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노력했고 소중한 걸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갈 가방을 싸면서 저는 단지 제 짐가방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해를 갖고 가는 것이었죠. 이제 제 보고서는 달라질 거예요. 단지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진정으로 뛰어나게 만드는 인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쓸 것입니다. 피터슨 중위는 제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달라 보이십니다, 대령님. 나는 달라졌어. 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도 달라질 거야.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공식 보고서뿐만 아니라 미국 군인들이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논문이었죠.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제 귀향 여정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과 나눌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죠. 변화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군사적 우수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한국에 도착했던 그 스털링 대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더 현명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계속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오르면서 저는 창문 밖으로 아래에서 작아지고 있는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박 장군, 민대위,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제 마음까지 바꿔놓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